대통령 탄핵안 가결까지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신 저희 도민 여러분께 경의를 다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저희 도민 여러분, 국가 정상화를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우리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과 국정 공백 사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저희 도민의 저력은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났습니다. 위기 극복의 강인한 정신을 발휘해 질서 있게 헌법 질서를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저희 도정과 저희 특별자치도 의회, 저희 특별자치도 교육청도 한마음으로 도민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보호를 위해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민주주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겠습니다. 특히 과도한 불안 심리로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민생경제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한편 정부의 조기 추경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군,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가동해 치안을 확실하게 지켜내고 의료 등 필수 공공서비스도 차질 없이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탄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지방정부에 부여된 모든 법률적, 행정적 권한을 활용해 도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내겠습니다. 교육은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임할 수 있게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저희 도민 여러분, 이번 계엄 사태로 국가의 이미지가 추락한 것은 물론 제주의 작은 시민 제주 4.3의 가치도 훼손되었습니다. 저희 도민들은 제주 4.3을 제주 폭동이라고 왜곡하는 전근대적 역사의식을 가진 계엄 가담자들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제주 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이번 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는 명예도민증 수여자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명예도민 위촉을 취소하겠습니다. 저희 도민들은 4.3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왜곡하는 시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덕분에 대한민국은 이번에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계엄으로 위축된 경제를 살려내고 실추된 국가 이미지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정치적 갈등을 뒤로하고 경제 회복과 사회 안정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야 합니다. 취소됐던 송년회를 다시 재개하고 가족, 이웃, 동료와 함께 활기차고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전국 각지에서 개최되는 축제와 행사장을 찾아 국내 여행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주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준비하고 관광객 여러분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민생경제에 다시 활력이 넘치도록 소비심리 회복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간단한 글씨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연말연시 민생경제 활력 대책에 대해서는 지난달에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상황을 체크하고 또 도의회도 민생심인 특위가 이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당장 또 추가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지금 국회 2025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건만을 처리했기 때문에 1차 추경이 1, 2월 사이에 긴급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주 특별자치도도 그와 관련해 1차 추경 시기를 당길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이미 그 도의회에서 명예도민 취소 문제에 대한 입장이 제기가 되었고 저희들도 법령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행 법령으로도 명예도민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예를 들어서 내란 가담이나 그리고 명백하게 법적인 판단을 내렸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이 됐을 때 신속하게 집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도민 눈높이에서 교섭권위에서 국민을 위한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명예도민을 도에서 넘어오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도에서는 동의 절차를 거쳐서 취소했다는 말씀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네. 그 제주도민들이 이번 그 탄핵 과정에서 그 헌법 수호에 대한 의지와 용기 이런 보여준 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평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도민들의 판단은 옳았고 또 도민들께서 용기를 내어주시고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참여가 돋보였고 또 20대, 30대의 참여도 돋보이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제주 사회를 더욱더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 그리고 한 단계 더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큰 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송년회 열심히 하시고 뭐 그렇게 도민들한테 민생 경제를 위해서 그렇게 권유했는데 그것보다 좀 더 구체적인 민생 경제에 대해서 좀 대책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생경제 활력 대책을 지금 현재 지난달 발표한 걸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진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보완해야 될 것을 좀 빨리 찾아내고 1차 추경을 통해서 그게 집행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지난번 어제 이재명 대표 추경에서 지역화폐 활성화도 하겠다, 예산 확보도 하겠다. 그거 관련해가지고 제주에서도 지금 제주도에만 140억 지금 예산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이 부분은 각 지자체별로 확보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좀 치열해질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이미 이제 지난해 예산 편성 과정, 이제 올해 2024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이제 그렇게 중요한 내용으로 지역 화폐에 대한 예산이 부분 반영이 됐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만 삭감만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증액안 심의 자체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 편성을 촉구하는 입장을 얘기한 것은 지역 화폐를 중심으로 한 예산 증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최근 2년 동안의 그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 정도 질문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명예도민증 취소 관련해서 지금 법적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취소는 뭐 당연한 거고 그거는 국무위원들 해당되는데 지금 진보정당에서 주장하는 탄핵에 반대했던 국민의힘 의원들 관련해서는 어떤 기준을 잡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추경 조속한 추경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번 예산안 내년 예산안에서 정부 예산안에서 삭감됐던 부분들 중에서 내년 추경에 제주도가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될 예산들을 어떻게 지금 잡고 계신지 그 부분입니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위법한 문제라든가 그리고 제주도민의 명예를 분명하게 훼손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도민의 여론과 또 의견을 묻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런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도민의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을 끝에 결론이 나기를 희망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부분 질문에 대해서는 삭감한 부분과 관련돼서는 우리 제주도 당국에 직접적 해당하는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증액을 우리가 준비했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증액을 준비했던 과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지역 화폐와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상하수도와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도정 핵심 거지와 관련됐던 사업 예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소 포럼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아직 관련되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꼭 관철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제주도청에 밤늦게 왔었지만 당시 해제 조치가 이루어져서 저는 들어갈 수가 없었고요.
근데 그 뭐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폐쇄 조치가 뭐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어떤 사태가 이루어졌을 때 그 행정 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도 오해서 있었는데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전쟁 상황에 대해서는 을지 연습 훈련을 통해서 시나리오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 자체가 마련되어 있고, 근데 비상계엄에 대한 시나리오와 매뉴얼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이 이제 발동하자마자 주요 공무원들이 전부 다 사무실을 나와서 저 현장을 지켰고 상황을 지키면서 공유하는 시스템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대책회의를 통해서 국회가 가결안이 통과되었을 때 바로 회의를 수집해서 군과 경찰로 하여금 어떠한 지시가 내리더라도 움직이지 말 것을 요청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전체 공직자가 공유했던 상황입니다. 위험한 상황이 더욱더 확산되지 않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만 상황은 관리되고 있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매뉴얼 시스템 마련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교육관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 만나보면 그 뉴스에서 봤던 그 군의 모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학생들도 있고 애들끼리 모여서 그런 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과 관련된 내용이 다방에 짧게 들어가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관련된 계획이 있을까요? 과거와 달리 선생님들이 이제 어떤 학교 교육 과정이라든지 교과에서 아이들과의 소통, 아이들과의 어떤 교육의 관계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보는 눈이 가장 정확한 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존중돼야 되고 그렇게 교육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는다고 싶으니까 다음에 일정이 있어서 오늘 그 공동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